7월 10일입니다. 수요일이고 오후 1시입니다.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날씨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주제 정하지 않고 제목 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영상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밥 먹고 들어와 가지고 노트북 펼쳐놓고 앉았습니다.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릴 때 노트북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. 지금은요. 제가 이 편안한 영상을 찍는 것도 누군가를 의식은 하고 있겠죠. 제가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뭐 영상실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싶어서 시작한 유튜브지만 분명 누군가를 의식하고 가능하다면 확장성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게 솔직한 표현이겠죠. 그래도 가끔은 딱딱한 주제를 가 아닌 편안한 영상도 남겨놓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제는 친구랑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. 친구랑 소주를 한잔 했는데 후배가 운영하는 그 치킨집이 있어요. 치킨집이 있는데 다들 프랜차이즈에 이렇게 속해 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버렸어요. 그 후배는 그리고 이 후배는 굉장히 특이한 게 그 나이쯤에는 20대거든요. 이제 한 30대 초반 됐겠다. 그 나이쯤에는 이제 멋도 좀 부리고 배달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좀 창피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, 야, 이 후배는 그런 게 없어요. 굉장히 저돌적이고 도전적이고 재치가 넘쳐나고 그렇습니다. 포장 봉투 디자인까지도 만드는 거 보면 정말 기발해요. 아주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디자인 감각을 갖고 있더라고요.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 치킨집에서 영상 한번 남겨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친구가 어제 술 한잔 하다가 제가 제 유튜브를 발견했대요. 저는 제 유튜브를 남한테 한번 보라고 찍은 다음에 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한 1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. 광범위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10명 내외 되는 사람들에게도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부탁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어제 어떻게 된 판인지 제 영상이 자기 유튜브에 그 관심 동영상으로 뜨더래요. 그래가지고 봤다면서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일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저를 굉장히 챙겨주고 아껴주시는 선배님이, 선배님은 12년 선배님이십니다. 저보다는 학원 운영도 오랫동안 하셨고 거의 뭐 100% 제가 배울 점이 있는 분인데, 이 선배님도 격려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어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격려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런 요즘입니다. 최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 단골 바가 있습니다. 단골 바, 술집요. 술집 바가 있는데 자주 가진 않아요. 한 달에 한 번, 많이 가면 한 달에 2번 정도 가끔 갑니다. 가서 뭐 비싼 양주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맥주 한두 잔 마시고 그냥 대화하다가 오는 바가 있습니다. 그 바의 사장님은 남자예요. 바텐더가 남자입니다. 여자 직원이 없어요. 17년째 단골이에요. 제가 태권도장을 19년을 했거든요. 제가 태권도장을 한지 2년 차인가요? 3년 차쯤에 그 형님이 오픈을 하셨으니까 17년 단골 됐습니다. 제가 그 가게 1호 손님입니다. 그 형님도 유튜브를 하더라고요. 유튜브를 하는데 그 형님은 이제 금이라든지 이런 수집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취미도 있지만 재테크의 일환으로 하더라고요. 보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것도 많이 모았더라고요. 벌써 굉장히 지혜로운 선배님이신데
또 뭐 형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 선배님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. 또 따져보니까 또 뭐 학교도 동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또 가끔 은사님 또 한 번 오시기 때문에 같이 놀고 막 재밌어요. 근데 이 형님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래요. 한 달에 5만 원인가? 꽤 큰 돈을 내더라고요. 그 점에서 있어서만큼은 제가 높이 산다 그랬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서 당 멤버십을 갖지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정치가 과잉되고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고 정치에 좀 심하면 찌들어 있는 듯한 이런 나라잖아요. 몇 퍼센트라 하더라? 아주 적은 수의 멤버를 갖고 있는 정치적 멤버가 있는 그런 국민들인데 그나마 그 형님은 그래도 이렇게 돈도 내고 권리당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그 점만큼은 제가 높이 산다 그랬습니다. 그 유튜브 자기가 보는 거 채널 뭔지 이렇게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입니까? 다스베이다인가? 뭐 그런 거 이렇게 완전 그런 쪽으로 쫙 이렇게 뜨더라고요. 뜨는데 이 재밌는 거는 이 형님한테 제가 그랬어요. 저보고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라 하더라고요. 얼토당토안한 정말 불가능한 제안이죠. 근데 이 형님이 저한테 참 제안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그랬어요. 이제 진보라는 단어 프레임부터 바꿔야 된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제 말을 듣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진보라는 단어를 제 앞에서 잘 안 써요. 제가 또 이렇게 지적할까봐. 그런데 이제 형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. 형님, 작은 정부가 좋습니까? 그게 무슨 말이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부 권력이 커져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게 확장되면 좋습니까? 하니까 그런 건 안 좋은데 이야기 하더라고요. 한번 들어보세요. 그 다음에 세금이 높으면 좋습니까? 낮으면 좋습니까? 낮으면 좋지. 그리고 형님, 그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실력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? 자기 기량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까?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. 창의적으로 창의성도 키워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도록 놔두고. 다음 형님, 그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하면 좋겠습니까? 주적이 일본입니까? 북한입니까? 물어보니까 지금은 북한이지 이야기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형님,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 좋겠어요? 안 좋겠어요? 절대 안 되지. 제가 요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답은 이 형님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제가 말하는 것이 100% 우파의 가치, 보수의 가치에 해당되는 질문을 한 건데 이 형님은 모두 오른쪽 손을 든 거예요.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코믹스럽죠.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형님도 되게 착해요. 뭐냐면 굉장히 순진하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순진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런 와중에 김어준 방송 같은 거를 흠뻑 이렇게 거기에 젖어들고 있어가지고 꿈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제가 형님 꿈 못 깨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 형님이 이제 저에게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.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. 자기 유튜브 보니까 카메라도 2대인가 3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. 편집도 하고. 자기 유튜브를 켜고 정치 논쟁을 한번 해보자요. 그리고 그 형님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 중에 저도 아는 사람들인데 2사람이 더 그 형님과 함께 합쳐서 이제 3사람이 이제 좌파예요. 그러니까 저를 두고 이 형님이 그러더라고요. 광수 너랑은 한번 이 논쟁을 한번 해볼만 하겠다. 해보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막 예리한 질문이 막 들어올 거야. 그러니까 준비 단단히 해야 될 거야 라고 저에게 막 이 엄포를 놓던데요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3명밖에 없어요. 그랬습니다. 그 인원수가 상관이 없습니다. 인원수가. 그 형님을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 이런 게 떠나서요.
어차피 논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논쟁을 할 때는 자기의 주의 주장만으로 논쟁을 하는 거는 그거는 말싸움밖에 안 돼요. 답이 없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느 음식이 맛있다, 아니야 나 그 음식 맛없어, 이런 거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. 근데 사실관계, 과학적인 논리, 이걸로 논쟁을 하는 거라면 세 사람이 아니라 30명 또는 300명이 있어도 1대 300명이 있어도 밀릴 이유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구조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뭐 300명 300대 1로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요, 팔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해져 있는 레토릭이 있습니다. 저의 철학적인. 그리고 충분히 제압 또는 설득 저는 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런 자신감 정도는 있는데요. 자만심인지는 모르겠지만, 왜냐하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우파 좌파와의 논쟁에서는 그냥 이렇게 시비성의 말싸움이라든지 자료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따지고 든다면 좀 어렵겠지만, 있는 그대로 이렇게 파헤쳐서 이야기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잘 됐는 게 그 형님이 그걸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름 공개를 하면 누군가는 단 한 명, 저는 항상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단 한 명이라도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남의 인생이나 이런 데 훈수 뜨고 오지랖 넓혀서 간섭하는 걸 저는 딱 질색이긴 한데,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을 한다고 이제 화두가 나왔으니 말인데, 그 법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경주에서 시작해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은 광폭에 활동을 하고 있는 법륜이라는 중이 있습니다. 그 옷은 왜 입고 다니고 머리는 왜 자른지 저는 모르겠어요. 그 사람은 그 적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. 승적이라고 합니까? 뭐 그걸 없어요. 뭐 되게 중요하게 저도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, 굳이 그렇게 그 두루마기 코스프레를 하고 머리 깎아가지고 중 코스프레를 하면서 스님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 연방제 통일을 항상 옹호하는 사람이에요. 굉장히 좌익입니다. 자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듯 설교를 해요. 재밌는 사람이에요. 본명 최석호씨입니다. 그런 사람하고 응해준다면 논쟁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 다음에 경주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김익중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. 생물학과 교수인가요?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 탈원전이라고도 안 해요. 그 사람들 탈핵이라고 해요. 탈핵. 그러니까 좀 더 공포심에 가깝게 핵무기가 연상되도록끔, 용어는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. 이 사람들이. 탈핵 전문가입니다. 탈핵 전문가. 탈핵의 전문가가 있어요. 근데 그 문재인 씨가 그 사람 김익중 씨의 논리에 따라가지고,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. 저는 영화 보고 했다고 누가 판도라 보고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,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. 조선반도 비핵화의 지령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게 김일성의 유훈이었거든요. 문재인, 뭐 다음에 언급하겠지만, 문재인 씨의 아버지가 6.25 전쟁 동안에 탈출해온 것도 저는 공산 치하가 싫고 자유가 좋아서 내려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그런 정황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. 제가 문재인 씨의 책을 사사시 분석해본 결과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. 그때 당시에 그 미군이 북한 지역에 수세에 몰린 미군이요. 중공의 수세에 몰린 미군이 북한 지역이나 중국의 핵폭탄 투하를 검토하고 있다. 실제 검토를 했었죠. 그때 검토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돌면서 북한 지역에서 한 집에, 한 가문에 한 명이라도 빨리 남한으로 피난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대거 흥남철수 때 대거 남한으로 유입되었습니다. 저는 6.25 전쟁 직전에 있었던 그 숙군, 그러니까 군 내의 좌익 세력들을 소탕하는 숙군이
그 흥남철수를 통해 가지고 되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오염됐다고 생각해요. 그때 좌익들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굉장히 남한으로 유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어쨌든 그것에 따라서 저는 이 탈원전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봐요.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에서는 결정만 한다면은 60일 내인가요? 정말 연탄 찍듯이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. 김정은 정권으로 봤을 때는 재앙 중에 재앙이죠.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 탈원전을 누가 그러죠. 정말 무식하다, 영화 보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지만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김일성, 김정일의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유훈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아무튼 거기에 소스를 많이 제공한 김믹중 교수와도 한번 논쟁해보고 싶습니다. 뭐 학술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념이 섞인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원자력 전문가는 제가 아니었는데 이번 정권을 계기로 원자력 관련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틈틈이 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쌓여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런 교수 정도하고는 제가 논쟁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 정도 체급하고 붙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교수가. 그런 뭐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지금 있고 그저께 아버님 생신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전주에 작은아버지가 잠깐 다녀가셨는데 작은아버지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시고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. 물론 민노총이죠.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이쪽입니다. 근데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념이라는 게. 아버지께서 이제 약간 약주를 하시고 취기에 문재인 비판을 했답니다. 하니까 이 작은아버지께서는 술이 안 취한 상태인데도 발끈하면서 막 덤벼들더래요. 물론 예전에도 그랬어요. 그 작은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큰형이거든요. 큰형님인데 집안에서 잘 달려들고 대들었어요. 예전부터 그랬습니다.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집에 같이 살 때도 많이 덤벼들고 했어요. 제가 다 기억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민주노총 뭐든 다 떠나가지고요. 문재인이 자기 친형보다 더 좋습니까? 아니 문재인 찍지 말고 홍준표 찍어, 황교안 찍어.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왜 그걸 다 떠나가지고 무슨 수령 아버지를 추앙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인물을 그렇게 추앙하고 뭐 누구든 마찬가지예요. 뭐 저는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입니다. 왜 문재인을 그렇게 추앙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. 뭐 신입니까? 유일 신입니까? 제가 다음에 여쭤보고 싶어요. 작은아버지는 친형보다 문재인 더 좋습니까?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정말 제가 그렇게 물으면 또 싸움이 될 테니까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거기다 또 숙모님이 또 막 거들더래요. 박근혜는 뭐 박정희 딸인데 박정희가 옛날에 사람을 얼마나 뭐 죽였는데 그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아휴, 박정희가 얼마나 사람 죽였습니까? 누구를 어디서 죽였나요? 도대체 눈으로 뭘 보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어갔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을까요? 머리가.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꼭 작은아버지를 칭하는 게 아닙니다. 이 좌파들 또는 좌익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. 이 도대체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아도 집을 깨가면서 가지 집안에 이 어떤 위계를 깨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섬뜩할 만큼 무서운 거구나 이 이념이라는 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. 예를 들어 6.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주 4.3 때 뭐 빨갱이라고 해서 머리에 뿔이 나고 눈이 뻘겋게 돼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옆집 오빠가 우리 집 아빠 죽창으로 찌르고 그겁니다.
별게 아니에요. 뭐 좌익 빨갱이들이라고 해서 뭐 화성에서 넘어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바로 어릴 때 같이 자랐는 옆집 오빠가 그러는 겁니다. 아버지 죽이고 오빠 죽이고 그렇게 뒤엉켜 섞여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념이 틀어져 버리면 형제간에도 적이 돼 버려요.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. 물론 그런 분열 전략을 지금도 한국에 쓰고 있지만요. 지금 보면 세대 간에 다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정치 논쟁하고 자식들은 또 부모 앞에서 안 굽히고 정치적인 주장 계속하고 고집 쓰고 그러잖아요.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부모보다 더 좋은 모양이죠. 그런 어떤 정치 논쟁이. 어떤 때 보면 또 귀신 들린 것 같아요. 미친 사람들 같아요, 보면.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. 저녁에 시간 되면 저는 제 영상을 혹시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질적으로 되게 뛰어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통찰력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평범합니다. 한데 다만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간에 찍을 영상 소재거리는 너무 넘쳐나요. 오늘 뭐 찍어보지 이런 건 없습니다.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. 제가 신문을 9종류를 봅니다. 종이신문을 보는데 신문만 봐도 정말 이 영상으로 찍어서라도 좀 씹어보고 싶은 그런 소재거리가 무궁무진해요. 정말 무궁무진합니다. 그래서 혹시 오늘 저녁에 마치고 나서 찍을 영상 소재거리가 있는데 찍게 되면 찍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정말 좋지 않은 인물, 그 다음 목소리, 그 다음에 어떤 이 영상 퀄리티, 저질의 영상 퀄리티인데 또 불구하고 눌러주셔서 진짜 감사해요. 감사하고 사람이 관심 받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저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해야죠. 감사하고 기분 좋아요. 좋고,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구독자에 취해가지고 구독자 수에 취해가지고 제가 오버하거나 또 막 과장시키거나 더 자극적이게 뭘 해본다거나 또 구독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한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. 아무튼 오늘은 비오는 수요일인데요.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노래도 한번 들으시고 편안한 수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.